조선왕 조실록 2피 왕자의 난 1차 피로 얼룩진 한양의 밤. 오프닝 1398년 8월 26일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 멀리서 들리는 발소리, 나레이션 속삭이듯 긴박하게. 1398년 8월 26일 밤 10시. 한양의 거리는 고요했다. 통행금지 시간이었다. 그러나 한 무리의 군사들이 어둠 속을 움직이고 있었다. 100여 명, 모두 무장했다. 칼을 뽑았다. 그들이 향한 곳은 정도전의 집이었다. 나레이션 더 빠르게. 정도전은 잠들어 있었다. 조선을 설계한 천재, 태조 이성계의 참모, 조선 최고의 권력자. 그는 몰랐다. 100여 명의 군사가 자신을 죽이러 오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한양은 지옥이 되었다. 정도전이 죽었다. 남은이 죽었다. 조영규가 죽었다. 심효생이 죽었다. 그리고 10살 세자 이방석이 죽었다. 12살 이방번도 죽었다. 하룻밤에 조선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사라졌다. 나레이션 강렬하게. 누가 이들을 죽였는가?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었다. 24살의 젊은 왕자가 왜 신하들을 죽였는가? 왜 어린 동생들을 죽였는가? 이것은 권력 투쟁이었는가? 아니면 생존을 위한 선제 공격이었는가?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왕자의 난.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형제 살해.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정변. 오늘 그 진실을 파헤친다. 1398년 한양. 평화로운 아침으로 전환. 나레이션. 왕자의 난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 건국 6년 동안 쌓여온 갈등의 폭발이었다. 정도전 vs 이방원, 재상 중심 vs 왕권 중심, 방석 vs 방원. 두 세력의 충돌은 불가피했다. 그리고 1398년 8월 마침내 폭발했다. 이야기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1장 정도전의 야망, 재상이 다스리는 나라. 1392년 조선 건국 직후의 조정. 나레이션. 1392년 7월 17일 조선이 건국되었다. 이성계가 왕이 되었지만 진짜 권력자는 따로 있었다. 정도전. 자는 종지, 호는 삼봉. 그는 조선의 설계자였다. 모든 제도를 만들었고 모든 정책을 주도했다. 정도전이 없었다면 조선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만큼 그의 역할은 컸다. 정도전은 1342년 경북 영주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정운경은 중급관리였다. 부유하지도 권력이 있지도 않았다. 정도전은 어려서부터 총명했다. 독서를 좋아했고 특히 성리학에 심취했다. 이색 문화에서 공부했다. 이색은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였다. 정도전은 이색에서 성리학의 이상 정치를 배웠다. 왕은 덕으로 다스리고 신하가 실제 정치를 한다. 이것이 유교의 이상이다. 1362년 20살에 과거에 급제했다. 성균관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의 관직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정도전은 감직했다. 권문세족의 부정부패를 비판했다. 이인임을 비롯한 권력자들을 공격했다. 이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외쳤다. 당연히 미움을 샀다. 1375년 정도전은 유배되었다. 전라도 나주로 쫓겨났다. 1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 시간 동안 정도전은 더 깊이 사색했다. 고려는 왜 망하는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나라를 만들 수 있는가? 그는 답을 찾았다. 왕권을 제한하고 재상이 정치를 해야 한다. 성리학적 이상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정도전의 정치 철학이 되었다. 1383년 정도전은 유배에서 풀려났다. 그는 함경도로 갔다. 그곳에서 이성계를 만났다.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이성계는 고려 최고의 장수였다. 그러나 정치적 이념은 없었다. 정도전은 학자였다. 그러나 권력은 없었다. 두 사람은 완벽한 조합이었다. 정도전이 말했다. 장군, 고려는 이미 끝났습니다.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권문세족들이 나라를 좀먹고 있습니다.
왕실도 부패했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필요합니다. 장군께서 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성계는 정도전의 비전에 감동했다. 그대의 뜻을 따르겠소. 동지가 되었다. 1388년 위화도 회군. 정도전은 이성계를 설득했다. 군대를 돌리십시오. 1392년 역성혁명. 정도전이 명분을 만들었다. 우왕은 신돈의 아들입니다. 왕씨가 아닙니다. 조선 건국. 정도전이 국호를 정했다. 조선이 좋겠습니다. 정도전은 조선의 모든 것을 설계했다. 조선경국전 마이너스 조선의 통치 원리. 경제육전 마이너스 조선의 법전 체계. 불시잡변 마이너스 불교 비판과 유교 국가 확립. 한양 천도도 정도전이 추진했다. 경복궁의 전각 이름도 정도전이 지었다. 관료 체계도 정도전이 만들었다. 조선은 정도전의 작품이었다. 1392년부터 1398년까지 정도전은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다. 공식 직책은 판삼군부사였다. 군권을 장악한 것이었다. 또한 의정부의 핵심 인물이었다. 행정권도 쥐고 있었다. 태조 이성계는 정도전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정도전이 없었다면 조선은 없었다. 그는 나의 동지다. 정도전은 사실상 재상이자 실권자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더 큰 야망이 있었다.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국가를 만들고 싶었다. 왕은 상징적인 존재. 덕으로 다스리되 실제 권력은 갖지 않는다. 재상들이 회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한다. 왕은 이를 승인만 한다. 이것이 정도전의 이상이었다. 조선경국전에 이렇게 썼다. 재상은 왕을 보필하여 나라를 다스린다. 왕이 잘못하면 재상이 간언하여 바로잡는다. 왕권이 너무 강하면 폭정이 된다. 재상의 권한이 강해야 균형이 맞는다. 이것은 혁명적인 사상이었다. 조선은 왕조 국가였다. 왕이 절대 권력을 가져야 했다. 그런데 정도전은 왕권을 제한하려 했다. 왜 그랬을까? 정도전은 고려 말의 혼란을 목격했다. 왕들이 무능하고 폭군이 되는 것을 봤다. 우왕은 사냥과 향락에만 빠져 있었다.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경험했다. 따라서 왕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왕은 성인이 아니다. 인간이다. 실수한다. 욕심을 부린다. 따라서 견제해야 한다. 재상들이 왕을 견제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도전의 논리는 명확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태조 이성계는 이것을 받아들였다. 그는 정도전을 믿었다. 그러나 이성계의 아들들, 특히 이방원은 달랐다. 이방원은 정도전의 계획을 간파했다. 정도전이 왕권을 약화시키려 한다. 우리 아버지를 허수아비로 만들려 한다. 그리고 자신이 실권을 쥐려 한다. 이방원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조선을 세운 것은 정도전만의 공이 아니다. 우리 왕자들도 목숨을 걸었다. 나는 정몽주를 제거했다. 나는 혁명의 공을 세웠다. 그런데 왜 정도전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가? 갈등의 씨앗이 뿌려졌다.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나라를 원했다. 이방원은 강력한 왕권을 원했다. 두 사람의 충돌은 불가피했다. 구독 멘트, 나레이션.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공개되는 조선왕조실록의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금단의 역사는 여러분의 응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도전과 이방원의 갈등은 이제 시작입니다. 제2장 이방원의 분노. 나는 왜 세자가 아닌가? 1392년 9월 세자 책봉식. 1392년 9월 5일 태조 이성계는 8째 아들 방석을 세자로 책봉했다. 방석은 10살이었다. 조정이 술렁였다. 왕자들이 경악했다. 이방원은 분노했다. 왜 방석인가? 나는 둘째도 아니다. 5째다. 서열상 세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방석? 막내? 10살짜리 어린아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나는 18살에 과거 장원 급제했다. 조선 최고의 인재였다. 나는 정몽주를 제거했다. 역성혁명의 최대 장애물을 없앴다. 나는 위화도 회군을 지지했다. 아버지를 도왔다. 그런데 왜 막내가 세자가 되는가? 나레이션. 이방석은 신덕왕후 강씨의 아들이었다. 강씨는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이었다. 첫 번째 부인 신의왕후 한씨는 1391년에 죽었다. 한씨의 아들들이 이째부터 육째 아들이었다. 이방과 둘째, 이방이 셋째, 이방간 넷째, 이방원 다섯째, 이방년 여섯째. 이들이 척통이었다. 그러나 태조는 강씨를 사랑했다. 그는 강씨와 1380년대 후반에 재혼했다. 강씨는 젊고 아름다웠다. 태조는 그녀에게 빠졌다. 강씨는 두 아들을 낳았다. 7째 방범과 8째 방석. 태조는 강씨의 아들을 세자로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이것은 법도에 어긋났다. 태조가 선언했다. 방석을 세자로 삼겠다. 대신들이 놀랐다. 조준이 간언했다. 주상, 방석대군은 너무 어립니다. 또한 신의왕후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적통의 순서로는 방과 대군이나 방의 대군이 세자가 되어야 합니다. 태조가 고집했다. 아니다. 강씨는 나의 정비다. 방석은 적통이다. 이것은 억지였다. 신의왕후가 첫 번째 부인이었다. 그녀가 정비였다. 강씨는 계비였다. 두 번째 부인이었다. 태조는 사랑 때문에 법도를 어기려 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정도전이 있었다. 정도전은 강씨와 정치적 동맹을 맺었다. 정도전이 강씨에게 말했다. 왕후마마, 방석대군을 세자로 삼아야 합니다. 제가 태조 전하를 설득하겠습니다. 강씨가 물었다. 왜 방석입니까? 다른 대군들도 있는데. 정도전이 답했다. 방석대군은 어리십니다. 순수하십니다. 어린 세자는 신하들의 가르침을 받아 성군이 될 것입니다. 재상 중심의 정치가 확립될 것입니다. 정도전의 속셈은 명확했다. 어린 세자를 세워두면 실권은 자신이 줄 수 있다. 방석이 왕이 되어도 그는 한동안 어릴 것이다. 정도전이 섭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방원이 세자가 되면 이방원은 총명하고 야심이 크다. 그는 재상들을 제어할 것이다. 왕권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정도전의 권력이 위협받을 것이다. 따라서 이방원을 견제해야 한다. 방석을 세자로 만들어야 한다. 1392년 9월 5일 방석이 세자가 되었다. 10살 어린아이가 조선의 후계자가 되었다. 이방원은 참석했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다. 이방과도 불만이었다. 그는 둘째였다. 서열상 그가 세자가 되어야 했다. 이방간도 마찬가지였다. 왕자들은 모두 불만이었다. 그러나 누구도 대놓고 반대할 수 없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불복종이었다. 왕자들은 속으로 분노를 사겼다. 특히 이방원의 분노는 컸다. 나레이션. 이방원은 부인 민씨에게 말했다. 정도전이 나를 견제하고 있어. 방석을 세자로 만든 것도 정도전의 계략이요. 민씨가 답했다. 대군마마, 참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방원이 분노를 터뜨렸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오? 정도전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어. 나는 장원 급제했소. 정몽주를 제거했소. 혁명의 공을 세웠소. 그런데 왜 나는 아무 권력도 없소? 왜 어린 방석이 세자가 되고 나는 한직에 있어야 하오? 민씨가 진정시켰다. 대군마마, 기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힘을 기르셔야 합니다. 이방원은 이를 갈았다. 정도전.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오. 이방원은 조용히 준비했다. 그는 무사들을 모았다. 충성스러운 측근들을 키웠다. 이숙번, 뛰어난 무장. 이방원의 오른팔. 조영무, 전략가. 이방원의 참모. 하륜, 학자이자 정치가. 이방원의 브레인. 이들은 이방원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언젠가 대군마마께서 권력을 잡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방원은 또한 군사력을 확보했다. 사병을 키웠다.
개인적으로 충성하는 군사들이었다. 몇백 명의 정예 무사들. 이들은 이방원의 사병이었다. 태조는 이것을 알았지만 묵인했다. 왕자들이 호위 무사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방원의 사병은 단순한 호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변을 위한 군사력이었다. 6년이 흘렀다. 1393년, 1394년, 1395년, 1396년, 1397년. 겉으로는 평화로웠다. 조선은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다. 한양 천도가 완성되었다. 경복궁이 건설되었다. 제도가 정비되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정도전은 권력을 더욱 강화했다. 군권을 장악했다. 삼군부를 통해 군대를 통제했다. 토지 개혁을 추진했다. 재상들의 권한을 강화했다. 그리고 마침내 정도전은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려 했다. 사병 혁파. 왕자들의 사병을 없애려 한 것이다. 이것이 폭발의 도화선이 되었다. 제3장 사병 혁파 계획, 충돌의 도화선. 1398년 초 도평의사사 회의. 나레이션. 1398년 초 정도전은 사병 혁파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도평의사사 회의에서 정도전이 발언했다. 지금 왕자들과 공신들이 사병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의 위협입니다. 군사력은 국가가 독점해야 합니다. 사적인 군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병을 혁파하고 모든 군사를 국가 군대로 편입시켜야 합니다. 다른 대신들이 동의했다. 삼봉의 말이 옳습니다. 사병은 반란의 씨앗입니다. 태조도 동의했다. 그렇게 하라. 사병을 혁파하라. 명령이 내려졌다. 이방원은 이 소식을 듣고 경악했다. 정도전이 드디어 움직였구나. 우리를 무장 해제시키려 한다. 이방원은 측근들을 불렀다. 이숙번이 말했다. 대군마마, 이것은 대군마마를 겨냥한 것입니다. 사병을 빼앗으면 우리는 무력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를 제거할 것입니다. 하륜이 말했다. 정도전의 계획은 명확합니다. 먼저 우리를 무장 해제시킵니다. 그 다음 방석을 왕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모로 몰아 제거합니다. 조영무가 말했다. 대군마마 선택해야 합니다. 순순히 사병을 내놓고 죽음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치시겠습니까? 이방원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방원도 고민이 있었다. 정도전을 제거한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배신이었다. 태조는 정도전을 신뢰했다. 정도전은 태조의 오른팔이었다. 정도전을 죽이면 아버지가 슬퍼할 것이다. 또한 동생 방석과 방번도 죽여야 했다. 그들은 이방원의 친동생이었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였다. 어린아이들을 죽인다? 이방원은 괴로워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정도전이 먼저 움직이면 이방원이 죽는다. 방석이 왕이 되면 이방원과 형들은 숙청당할 것이다. 나는 살고 싶다. 내 가족을 지키고 싶다. 그러려면 먼저 쳐야 한다. 이방원은 결심했다. 1398년 3월 이방원은 형 이방과와 이방간을 만났다. 비밀 장소였다. 아무도 몰랐다. 이방원이 말했다. 형님들, 우리가 위험합니다. 정도전이 사병혁파를 명목으로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려 합니다. 우리가 무력해지면 정도전이 우리를 제거할 것입니다. 이방과가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방원이 답했다. 정도전을 제거해야 합니다. 방석과 방번도 제거해야 합니다. 이방간이 놀랐다. 방석과 방번은 우리 동생이 아닌가? 어린아이들인데. 이방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이 살면 우리가 죽습니다. 방석이 왕이 되면 정도전이 섭정합니다. 정도전은 우리를 영모로 몰아 죽일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죽습니다. 살고 싶으면 먼저 쳐야 합니다. 이방과가 망설였다. 하지만 아버님이 알면. 이방원이 말했다. 아버님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도전이 아버님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님을 구해야 합니다. 명분을 만들었다. 이것은 반란이 아니다. 왕을 보호하는 것이다.
정도전을 제거하는 것은 간신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방과와 이방가는 설득되었다. 알았다. 함께하겠다. 1398년 봄부터 여름까지 정도전은 사병 혁파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공신들의 사병부터 시작했다. 조준, 남은 등 개국 공신들에게 명령했다. 사병을 국가에 바치십시오. 공신들은 반발했지만 어쩔 수 없이 따랐다. 태조의 명령이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왕자들 차례였다. 정도전은 이방원을 압박했다. 대군마마도 사병을 바치셔야 합니다. 이방원은 시간을 끌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도전은 의심했다. 이방원이 저항하려는 것인가? 정도전은 이방원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1398년 8월 정도전은 남은과 비밀 회동을 가졌다. 남은은 정도전의 측근이었다. 개국 공신이자 군사 전문가였다. 정도전이 말했다. 이방원이 위험합니다. 그가 반란을 꾀할 수 있습니다. 남은이 물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도전이 답했다. 선제 공격을 해야 합니다. 이방원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남은이 놀랐다. 왕자를 제거한다고요? 태조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정도전이 말했다. 태조 전하께 이방원이 역모를 꾀한다고 보고하겠습니다. 태조 전하께서 이방원을 체포하라고 명하시게 만들겠습니다. 이방원을 잡아들여 유배 보내거나 사사하겠습니다. 남은이 걱정했다. 위험한 계획입니다. 실패하면 우리가 죽습니다. 정도전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이방원이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먼저 쳐야 합니다.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다. 8월 말경에 이방원을 제거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방원도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측근 하륜이 정보를 입수했다. 하륜이 급히 이방원을 찾아왔다. 대군마마, 큰일입니다. 정도전이 대군마마를 제거하려 합니다. 이달 말에 대군마마를 역모로 몰아 체포할 계획입니다. 이방원이 물었다. 확실한 정보인가? 하륜이 답했다. 확실합니다. 정도전과 남은이 비밀 회동을 가졌습니다. 제 첩자가 들었습니다. 이방원은 결단을 내렸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쳐야 한다. 정도전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인다. 이숙번이 물었다. 언제 하시겠습니까? 이방원이 답했다. 이달 안에 8월 26일 그날 밤 모든 것을 끝내겠다. 좋아요 및 구독, 나레이션. 여러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죠? 이제 곧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정변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옆에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그래야 다음 에피소드가 공개될 때 가장 먼저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이방원이 옳았을까요? 정도전이 옳았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1398년 8월 26일 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사장 세자 방석과 방번, 어린 희생양들. 1398년 8월 세자궁. 나레이션. 1398년 8월 세자 이방석은 16살이 되어 있었다. 6년 전 10살의 세자가 된 후 그는 세자 교육을 받았다. 경연에서 유학을 공부했다. 스승들에게서 제왕학을 배웠다. 방석은 총명했다. 학문을 좋아했다. 그러나 그는 정치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몰랐다. 방석은 순수했다. 그는 형들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방원을 만나면 공손하게 인사했다. 다섯째 형님, 안녕하세요. 이방원도 웃으며 답했다. 세자 저하, 공부는 잘 되시는지요? 방석은 몰랐다. 이방원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어머니 신덕왕후 강씨도 몰랐다. 강씨는 1396년 8월에 이미 죽었다. 방석이 14살 때였다. 강씨가 살아있었다면 혹시 위험을 감지했을까? 아니면 여전히 몰랐을까?
우리는 알 수 없다. 방석에게는 친동생 방번이 있었다. 방번은 18살이었다. 방석보다 2살 많았다. 방번은 무예를 좋아했다. 활쏘기와 말타기를 즐겼다. 성격도 활달했다. 방석보다 외향적이었다. 두 형제는 사이가 좋았다. 어머니를 일찍 잃은 두 형제는 서로 의지했다. 형님, 저는 형님을 지키겠습니다. 방번은 방석에게 말하곤 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정치적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것을. 태조는 방석을 사랑했다. 강씨가 죽은 후 태조는 더욱 방석에게 애정을 쏟았다. 방석아, 너는 훌륭한 왕이 될 것이다. 태조는 방석을 가르쳤다. 제왕학을 직접 전수했다. 왕은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평안하다. 방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태조는 만족했다. 방석이라면 조선을 잘 이끌 것이다. 그러나 태조는 몰랐다. 자신의 다른 아들들이 방석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1398년 8월 중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왕자들 사이에 불화가 있다. 정도전과 왕자들이 대립하고 있다. 무언가 일이 터질 것 같다. 방석도 이런 소문을 들었다. 불안했다. 방석은 정도전을 찾아갔다. 삼봉대감, 저를 해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도전은 안심시켰다. 세자 저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저하를 지키겠습니다. 방석은 안도했다. 감사합니다, 대감. 방석은 정도전을 믿었다. 그러나 정도전도 자신이 먼저 죽을 줄은 몰랐다. 방번은 형보다 예민했다. 그는 위험을 감지했다. 형님, 우리가 위험한 것 같습니다. 방석이 물었다. 무슨 소리냐? 방번이 말했다. 다른 형님들이 우리를 곱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5째 형님, 이방원 형님이 무섭습니다. 방석이 말했다. 괜찮다. 우리는 형제다. 형님들이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방번은 확신이 없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방번의 불안은 적중했다. 10일 후 그들은 죽었다. 1398년 8월 26일 아침, 방석은 평소처럼 일어났다. 공부를 했다. 식사를 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날 밤 자신이 죽을 줄은. 방번도 마찬가지였다. 평범한 하루였다. 저녁이 되었다. 방석과 방번은 각자의 처소에 있었다. 밤 10시가 되었다. 갑자기 소란이 들렸다. 비명소리, 칼 부딪히는 소리. 방석은 놀라 밖을 내다봤다. 무장한 군사들이 궁궐을 습격하고 있었다. 방석은 경악했다. 무슨 일이지? 그때 문이 부서지며 군사들이 들이닥쳤다. 방석은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도망칠 곳이 없었다. 군사들이 방석을 붙잡았다. 살려주세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칼이 휘둘러졌다. 방석은 죽었다. 16살이었다. 방번도 붙잡혔다. 그는 저항했다. 무예를 배운 그는 칼을 빼들고 싸웠다. 그러나 상대가 너무 많았다. 수십 명의 군사가 그를 포위했다. 방번은 쓰러졌다. 형님, 미안합니다. 마지막 말이었다. 방번도 죽었다. 18살이었다. 두 형제는 이렇게 죽었다.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들의 잘못은 단 하나. 강씨의 아들로 태어난 것, 세자가 된 것, 그것뿐이었다. 제오장 거사전야 8월 25일의 음모. 1398년 8월 25일 이방원의 사저. 나레이션. 1398년 8월 25일 저녁, 이방원은 측근들을 모았다. 비밀 회동이었다. 아무도 몰랐다. 참석자는 다음과 같았다. 이숙번, 무장, 이방원의 오른팔, 조영무 전략가, 하륜 참모, 이천우 무장, 조사의 무장, 이근 무장, 모두 이방원의 핵심 측근들이었다. 이방원이 입을 열었다. 내일이다. 내일 밤 거사를 단행한다. 모두가 긴장했다. 이숙번이 물었다.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군마마 정말 하시겠습니까?
정도전을 죽이고 세자와 방번대군을 죽인다는 것은 이것은 반란입니다. 이방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반란이 아니다. 간신을 제거하는 것이다. 정도전이 아버님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 우리가 아버님을 구해야 한다. 방석과 방번은 불가피한 희생이다. 그들이 살면 우리가 죽는다. 하륜이 말했다. 명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역적이 아니라 충신입니다. 정도전을 역적으로 몰아야 합니다. 정도전이 왕권을 찬탈하려 한다고 선전해야 합니다. 이방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겠다. 정도전을 역적으로 몰겠다. 조영무가 작전을 설명했다. 먼저 정도전의 집을 습격합니다. 정도전을 죽입니다. 동시에 남은 조영규, 심효생의 집도 습격합니다. 이들은 모두 정도전의 측근들입니다. 한꺼번에 제거해야 반격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천우가 물었다. 세자와 방번대군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원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죽여야 한다. 방석이 살면 그를 명분으로 반격 세력이 생긴다. 방번도 마찬가지다. 강씨의 아들들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동생을 죽인다는 것,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방원은 냉정했다. 권력은 피를 요구한다. 우리가 살려면 그들이 죽어야 한다. 군사배치. 이숙번이 군사배치를 보고했다. 병력은 총 100명입니다. 모두 정예입니다. 이 중 50명은 정도전 집 습격조입니다. 20명은 남은 집, 15명은 조영규 집, 15명은 심효생 집을 습격합니다. 세자군과 방번대군 처소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이방원이 물었다. 만약 저항하면? 이숙번이 답했다. 죽입니다. 살려두면 위험합니다. 이방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한 명도 살려두지 마라. 조영무가 물었다. 몇 시에 시작합니까? 이방원이 답했다. 밤 10시. 통행금지 시간이다. 거리가 한산할 것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동이 트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하륜이 말했다. 거사후가 중요합니다. 즉시 궁궐로 가서 태조 전하를 뵈어야 합니다. 정도전이 역모를 꾀했다고 보고하고 이를 진압했다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방원이 동의했다. 그렇게 하겠다. 이방원은 형 이방과와 이방간을 따로 만났다. 형님들, 내일 밤입니다. 이방과가 불안해했다. 정말 해야 하는가? 이방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형님, 우리가 먼저 치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정도전이 이미 우리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방간이 물었다.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방원이 답했다. 처음에는 충격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님을 위해 한 일이라는 것을. 이방과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방원이 말했다.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형님들은 군사만 준비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밤이 깊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 돌아갔다. 이방원은 혼자 남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한양의 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다. 이방원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하는 일이 옳은가? 형제를 죽이고 신하를 죽이는 것이 정당한가? 그러나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 권력은 피를 요구한다.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부인 민씨가 들어왔다. 대군마마, 주무시지 않으십니까? 이방원이 답했다. 내일이 D-데이요. 잠이 오지 않소? 민씨가 다가와 이방원의 손을 잡았다. 대군마마, 두렵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우리 가족이 모두 죽습니다. 이방원이 민씨를 안심시켰다. 실패하지 않을 것이오. 완벽하게 준비했소. 내일이 지나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오. 민씨가 눈물을 흘렸다. 방석과 방번은 어린아이들인데. 이방원의 표정이 굳었다. 나도 괴롭소. 그러나 어쩔 수 없소. 그들이 살면 우리 아이들이 죽소.
나는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하오. 민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도 알았다. 이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을. 8월 26일 새벽이 밝았다. 이방원은 한숨도 자지 않았다. 그는 갑옷을 입었다. 칼을 찼다. 오늘이 그날이었다. 그는 거울을 봤다. 24살의 젊은 얼굴이었다. 그러나 눈빛은 냉정했다. 오늘 나는 권력을 잡는다. 아니면 죽는다. 둘 중 하나다. 이방원은 문을 열고 나갔다. 운명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구독 및 좋아요 멘트. 나레이션.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1398년 8월 26일. 조선 역사를 바꾼 하루. 지금까지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해주시고 알림도 켜주세요. 다음 에피소드는 왕자의 난 2차입니다. 이방원 vs 이방간의 대결.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이방원의 선택,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이제 가장 충격적인 장면으로 갑니다. 8월 26일 밤 10시, 피해 숙청이 시작됩니다. 제6장 8월 26일 밤 10시, 피해 숙청. 1398년 8월 26일 밤 10시, 한양의 거리. 나레이션. 1398년 8월 26일 밤 10시. 한양은 고요했다. 통행금지 시간이었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집집마다 불이 꺼져 있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이방원의 군사 100명이 각자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50명은 정도전의 집으로, 20명은 남은의 집으로, 15명은 조영규의 집으로, 15명은 심유생의 집으로. 모두 무장했다. 칼을 뽑았다. 작전이 시작되었다. 정도전은 잠들어 있었다. 56살의 노학자, 조선을 설계한 천재.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 50명의 무장한 군사가 자신을 죽이러 오고 있다는 것을. 밤 10시 15분, 군사들이 정도전의 집을 포위했다. 이숙번이 명령했다. 돌입한다. 군사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정도전의 호위 무사들이 저항했다. 칼이 부딪히는 소리. 비명. 그러나 수적 우세는 명확했다. 정도전의 무사들은 곧 제압되었다. 정도전은 소란의 잠에서 깼다. 무슨 일이냐? 하인이 달려왔다. 대감, 군사들이 습격했습니다. 정도전은 경악했다. 누구의 군사냐? 하인이 답했다. 이방원 대군의 군사들입니다. 정도전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방원이 먼저 쳤구나. 정도전은 급히 옷을 입고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이숙번이 방으로 들이닥쳤다. 이숙번, 네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나는 판삼군부사다. 태조전하의 신임을 받는 신하다. 네가 감히 나를 해치려 하느냐? 이방원 대군마마의 명령이다. 정도전, 너는 왕권을 찬탈하려 했다. 너는 역적이다. 역적? 내가 역적이라고? 나는 조선을 세웠다. 나는 태조전하의 동지다. 이방원이 역적이다. 그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말이 많구나. 죽어라. 이숙번의 칼이 번쩍였다. 정도전은 피했다. 그러나 완전히 피하지 못했다. 칼이 정도전의 팔을 베었다. 피가 흘렀다. 정도전은 비틀거렸다. 다른 무사들이 정도전을 둘러쌌다. 정도전은 무릎을 꿇었다. 이방원, 너는 후회할 것이다. 칼이 정도전의 목을 쳤다. 정도전은 죽었다. 56살, 조선을 설계한 천재의 최후였다. 그의 시신은 그 자리에 버려졌다. 피가 바닥에 흘렀다. 나레이션.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서도 습격이 벌어졌다. 남은의 집, 남은도 잠에서 깼다. 군사들이 집을 포위했다. 남은은 저항했다. 그는 무인이었다. 칼을 들고 싸웠다. 그러나 상대가 너무 많았다. 남은은 쓰러졌다. 수십 개의 칼에 찔려 죽었다. 조영규의 집, 조영규는 도망치려 했다.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그러나 군사들이 이미 포위하고 있었다. 조영규는 붙잡혔다. 그는 애원했다. 살려주시오. 나는 개국 공신이오. 아무도 듣지 않았다. 조영규는 죽었다. 심효생의 집. 심효생은 정도전의 사위였다. 젊은 학자였다. 그는 겁에 질려 떨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칼이 내려왔다. 심효생도 죽었다. 밤 10시 30분 세자궁. 이숙번이 직접 이끄는 부대가 세자궁을 습격했다. 세자 방석에 호위 무사들이 저항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다. 세자궁 문이 부서졌다. 군사들이 안으로 들어갔다. 방석은 침전해 있었다. 공포에 질려 있었다. 이숙번이 들어왔다. 방석은 무릎을 꿇었다. 숙번, 나를 죽이지 마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나는 세자다. 나는 내 주군이다. 미안하다, 세자 저하. 그러나 이것은 이방원 대군마마의 명령이다. 다섯째 형님께 전해다오. 나는 형님께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왜 나를 죽이는가? 제발 살려달라. 이숙번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칼을 휘둘렀다. 방석은 쓰러졌다. 16살 소년의 목숨이 끊어졌다. 피가 바닥에 퍼졌다. 세자는 이렇게 죽었다. 같은 시각 방번의 처소. 방번도 습격을 받았다. 그러나 방번은 달랐다. 그는 무예를 배웠다. 방번은 칼을 들고 저항했다. 오늘 죽더라도 너희 몇 명은 데리고 가겠다. 방번은 용감하게 싸웠다. 한 명의 군사를 베었다. 2명째를 찔렀다. 그러나 상대가 너무 많았다. 수십 명이 방번을 포위했다. 방번은 온몸에 칼을 맞았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형님, 미안합니다. 형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방번은 쓰러졌다. 18살, 젊은 나이에 죽었다. 그의 시신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1시간도 안 되어 조선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정도전 죽음, 남은 죽음, 조영규 죽음, 심효생 죽음, 세자 방석 죽음, 방번 죽음. 이방원이 승리했다. 제7장 아버지와 아들, 태조의 절망. 밤 11시 경복궁. 나레이션. 밤 11시 이방원은 경복궁으로 향했다. 그는 군사 수십 명을 이끌고 궁궐 문 앞에 섰다. 궁궐 수비대가 막아섰다. 누구냐? 통행금지 시간에 무장한 군사를 이끌고 궁궐에 오다니. 이방원이 소리쳤다. 나는 이방원이다. 태조 전하를 뵈러 왔다. 정도전이 역모를 꾀했다. 나는 이를 진압했다. 태조 전하께 보고해야 한다. 문을 열어라. 수비대장은 당황했다. 왕자가 군사를 이끌고 왔다. 정도전이 역모를 꾀했다고 한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전하께 아뢰겠습니다. 수비대장은 급히 태조에게 달려갔다. 태조는 잠들어 있었다. 수비대장이 깨웠다. 전하, 큰일입니다. 태조는 깜짝 놀라 일어났다. 무슨 일이냐? 수비대장이 급히 보고했다. 이방원 대군마마께서 군사를 이끌고 궁궐에 오셨습니다. 정도전이 역모를 꾀했다고 하시며 이를 진압했다고 합니다. 태조는 경악했다. 무슨 소리냐? 정도전이 역모를? 방원이 군사를 이끌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냐? 태조는 급히 옷을 입고 정전으로 나갔다. 태조는 정전에 앉았다. 이방원이 들어왔다. 갑옷을 입고 칼을 찬 채로. 태조가 물었다. 방원아, 무슨 일이냐? 정도전이 역모를 꾀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방원은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정도전이 아버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는 왕권을 찬탈하려 했습니다. 재상 중심의 정치를 구상하며 아버님을 허수아비로 만들려 했습니다. 더 나아가 방석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이 섭정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형님들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을 제거했습니다. 태조는 믿을 수 없었다. 정도전이? 나의 동지 정도전이? 그가 나를 배신했다고? 이방원이 말했다.
예, 아버님. 정도전은 이미 죽었습니다. 남은 조영규, 심효생도 죽었습니다. 모두 역적들입니다. 태조는 머리를 감쌌다. 정도전이 죽었다고? 그때 태조는 깨달았다. 방석은 어디 있느냐? 이방원은 침묵했다. 태조가 소리쳤다. 방석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이방원은 고개를 숙였다. 방석도 죽었습니다. 태조는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냐? 이방원이 말했다. 방석은 정도전의 꼭두각시였습니다. 정도전이 방석을 왕으로 만들어 실권을 잡으려 했습니다. 방석을 살려두면 정도전의 잔당이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태조가 비명을 질렀다. 내가 네 동생을 죽였단 말이냐? 방석은 16살이었다. 어린아이였다. 네가 어떻게... 태조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방원을 향해 달려왔다. 태조는 이방원의 멱살을 잡았다. 네가 방석을 죽였다고? 내 친동생을... 방번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방원은 고개를 숙인 채 답했다. 방번도 죽었습니다. 태조는 무너졌다. 그는 이방원의 멱살을 놓고 주저앉았다. 방석, 방번, 나의 아들들, 정도전, 나의 동지, 모두 죽었다고? 태조는 울기 시작했다. 62살 노인의 눈물이었다. 잠시 후 태조는 분노로 떨었다. 방원아, 네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네가 정변을 일으킨 것이다. 네가 역적이다. 네가 네 동생들을 죽였다.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이방원은 무릎을 꿇은 채 말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을 지키기 위해 한 일입니다. 정도전이 아버님을 배신했습니다. 저는 간신을 제거한 것입니다. 태조가 소리쳤다. 거짓말. 네가 권력을 잡고 싶었던 것이다. 네가 세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방석을 죽인 것이다. 너는 역적이다. 이방원은 차분히 말했다. 아버님, 진정하십시오. 이미 일은 끝났습니다. 정도전은 죽었고 방석도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자를 세워야 합니다. 저는 세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둘째 형님이나 넷째 형님을 세자로 세우십시오. 태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내가 세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그럼 왜 방석을 죽였느냐? 이방원이 답했다. 방석이 살면 저희가 죽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신과 형님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태조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나는 더 이상 왕으로 있을 수 없다. 내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는 것을 보고도 왕으로 있을 수 없다. 나는 왕위를 내놓겠다. 이방원이 놀랐다. 아버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태조가 말했다. 내 동지 정도전이 죽었다. 내 아들 방석과 방번이 죽었다. 그들을 죽인 네가 눈앞에 있다. 나는 더 이상 왕으로 있을 수 없다. 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이방과는 둘째 아들이었다. 태조의 결정이었다. 이방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이것도 이방원의 계산 안에 있었다. 태조가 퇴위하면 둘째 형 방과가 왕이 된다. 방과는 온순하다. 강력한 왕이 아니다. 실권은 이방원이 쥘 것이다. 이방원은 만족했다. 아버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태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전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태조는 잠들지 못했다. 눈물만 흘렸다. 방석아, 방번아, 미안하구나. 아비가 너희를 지키지 못했구나. 좋아요 및 구독 멘트, 나레이션.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한밤에 조선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정종의 즉위와 2차 왕자의 난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방원 vs 이방간의 대결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태조는 이방원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제8장 정종 즉위.
허수아비 왕 1398년 9월 정종 즉위식 나레이션 1398년 9월 5일 태조 이성계는 왕위에서 물러났다. 재위 6년 만이었다. 태조는 왕위를 둘째 아들 이방과에게 물려주었다. 이방과는 정종으로 즉위했다. 그러나 모두가 알았다. 정종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방과, 즉 정종은 온순한 성격이었다. 그는 야심이 없었다. 권력욕도 없었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 왕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동생 이방원이 밀어붙였다. 형님께서 왕이 되셔야 합니다. 정종은 거절했다. 나는 왕이 될 그릇이 아니다. 네가 왕이 되어라. 이방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왕이 되면 아버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방석을 죽였습니다. 저는 역적입니다. 형님께서 왕이 되시고 제가 형님을 보필하겠습니다. 정종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알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 즉위식은 소박했다. 태조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궁궐을 떠나 있었다. 정종은 왕좌에 앉았다. 그러나 표정은 어두웠다. 내가 왕이라니 믿기지 않는다. 대신들이 절을 올렸다. 성상전하, 만만세. 그러나 모두가 알았다. 진짜 권력자는 이방원이라는 것을. 정종은 형식적인 왕이었다. 실권은 이방원이 쥐고 있었다. 이방원은 공식적으로는 정한군에 봉해졌다. 그는 왕이 아니었다. 왕의 동생이었다. 그러나 그는 삼군부를 장악했다. 군권을 쥐었다. 또한 의정부의 핵심 인물들을 자신의 측근으로 채웠다. 이숙번, 판삼군부사, 하륜, 의정부 참찬, 조영무, 병조판서. 이방원의 사람들이 조정을 장악했다. 정종은 아무 권한도 없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이방원이 내렸다. 정종은 승인만 했다. 그렇게 하라. 정종은 꼭두각시 왕이었다. 태조는 왕위에서 물러난 후 한양을 떠났다. 함흥으로 갔다. 자신이 태어난 곳이었다. 태조는 한양을 떠나며 맹세했다. 나는 다시는 한양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곳은 내 아들들의 피로 물든 곳이다. 나는 이곳에 있을 수 없다. 태조는 함흥에 머물렀다. 정종은 여러 번 사신을 보내 돌아오시라고 청했다. 그러나 태조는 거절했다. 나는 상황이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 한양에 갈 필요가 없다. 실제로는 이방원을 보고 싶지 않았다. 아들을 죽인 자를 어떻게 보겠는가. 정종과 이방원은 계속 태조를 설득하려 했다. 여러 명의 사신을 보냈다. 그러나 태조는 만나주지도 않았다. 심지어 일부 사신은 죽이기까지 했다. 이방원이 보낸 자들이다. 죽여라. 사신들은 함흥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이것이 함흥차사의 유래가 되었다. 함흥에 간 사신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 태조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정종은 괴로워했다. 나는 왕이지만 왕이 아니다. 모든 것을 이방원이 결정한다. 나는 도장만 찍는 사람이다. 정종은 이방원에게 말했다. 방원아, 차라리 네가 왕이 되는 것이 어떠냐? 이방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왕이시고 제가 보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종은 한숨을 쉬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정종 즉위 후 2년이 흘렀다. 1400년 또 다른 위기가 다가왔다. 넷째 왕자 이방간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방간은 불만이 많았다. 왜 방과 형님이 왕이 되었는가? 나도 자격이 있다. 더구나 실권은 이방원이 쥐고 있다. 이것은 불공평하다. 이방간은 자신의 사병을 키웠다. 이방원은 이를 주시했다. 방간 형님이 위험하다. 언젠가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형제 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2차 왕자의 난이 임박했다. 제구장 이방간의 야망, 또 다른 반란의 씨앗. 1399만 1400년 이방간의 사저. 나레이션. 이방간은 넷째 왕자였다. 그는 능력이 있었다. 무예도 뛰어났고 정치적 감각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이방원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1차 왕자의 난 때도 이방간은 참여했다. 그러나 주도한 것은 이방원이었다. 공도 이방원이 독차지했다. 이방간은 불만이었다. 나도 기여했다. 나도 방석을 제거하는 데 참여했다. 그런데 왜 모든 권력을 이방원이 독점하는가? 이방간도 측근들을 모았다. 박포, 무장, 이방간의 오른팔, 박성명, 전략가. 이들은 이방간에게 부추겼다. 대군마마,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이방원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가 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군마마는 변방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이방간이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박포가 답했다. 이방원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군마마께서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방간은 망설였다. 그것은 반란이 아닌가? 박포가 말했다. 이방원이 한 것과 같습니다. 그도 정도전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방간은 사병을 키우기 시작했다. 몰래 무사들을 모집했다. 무기를 비축했다. 개성 일대에 자신의 세력을 구축했다. 이방원은 이를 알아차렸다. 그의 첩자가 보고했다. 이방간 대군께서 사병을 키우고 계십니다. 수백 명의 무사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방원은 경계했다. 방간 형님이 반란을 준비하고 있다. 이방원도 대비했다. 자신의 군사력을 강화했다. 1400년 1월 양측의 긴장은 극에 달했다. 이방간의 측근 박포가 선동했다. 대군마마,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방원이 아직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방간이 결단을 내렸다. 좋다. 하겠다. 1400년 1월 28일 이방간은 군사를 일으켰다. 2차 왕자의 난이 시작되었다. 이방간은 수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개성으로 진군했다. 목표는 이방원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소식은 빠르게 이방원에게 전해졌다. 이방원은 즉시 군사를 모았다. 방간 형님이 반란을 일으켰다. 진압한다. 이방원의 군사는 1000여 명이었다. 이방간보다 많았다. 양측은 개성 근처에서 충돌했다. 전투가 벌어졌다. 이방간의 군사는 용감했다. 박포가 선두에서 싸웠다. 대군마마를 위해 싸워라. 그러나 이방원의 군사가 더 많았고 더 조직적이었다. 이숙번이 이방원의 군사를 지휘했다. 포위한다. 한 명도 놓치지 마라. 전투는 몇 시간 만에 끝났다. 이방간의 군사는 패배했다. 박포는 전사했다. 박성명은 붙잡혔다. 이방간은 도망쳤다. 이방간은 며칠 동안 도망 다녔다. 그러나 결국 붙잡혔다. 이방원의 군사가 이방간을 체포했다. 이방간은 이방원 앞에 끌려왔다. 이방간은 무릎을 꿇었다. 방원아, 나를 죽여라. 이방원은 복잡한 표정이었다. 형님, 왜 이러셨습니까? 형님과 나는 함께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동지였습니다. 왜 나를 공격하셨습니까? 이방간이 답했다. 너만 권력을 독점했기 때문이다. 나도 자격이 있었다. 그러나 너는 모든 것을 혼자 차지했다. 이방원은 한숨을 쉬었다. 형님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유배를 보내겠습니다. 이방간은 유배되었다. 토산으로 보내졌다.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여생을 보냈다. 정치에 다시는 관여하지 못했다. 2차 왕자의 난은 이렇게 끝났다. 이방원은 또 한 번 승리했다. 이제 그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제10장 새로운 권력자 태종 이방원의 시대 1400년 2월 정종의 퇴위 나레이션 1400년 2월 정종은 왕위에서 물러났다. 재위 2년 만이었다. 정종은 이방원에게 말했다. 방원아, 이제 네가 왕이 되어라. 나는 더 이상 이 역할을 할 수 없다. 나는 허수아비였다. 모든 것을 네가 결정했다. 차라리 네가 왕이 되는 것이 맞다. 이방원은 사양했다. 형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종이 강하게 말했다. 나는 결정했다. 너를 왕으로 추대한다. 신하들도 모두 동의한다. 이방원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1400년 2월 13일 이방원은 왕위에 올랐다. 태종으로 즉위했다. 26살이었다. 8년 전 1392년 조선이 건국될 때 그는 18살이었다. 그는 정몽주를 죽였다. 1398년 그는 정도전과 세자방석을 죽였다. 1400년 그는 형 이방간을 제압했다. 피와 숙청으로 권력을 잡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왕이 되었다. 즉위식에서 태종은 당당했다. 그는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있다. 나는 조선을 위해 필요한 일을 했다. 동생들을 죽인 것도 신하들을 숙청한 것도 모두 조선을 위한 것이었다. 태종은 자신을 정당화했다. 대신들이 절을 올렸다. 성상전하 만만세. 태종은 왕좌에 앉았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내가 왕이 되었다. 태종은 명확한 통치 철학이 있었다. 강력한 왕권.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원했다. 그러나 태종은 반대했다. 왕이 모든 권력을 가져야 한다. 신하들은 왕을 보필할 뿐이다. 왕권이 강해야 나라가 안정된다. 태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 첫째, 의정부를 약화시켰다. 의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왕이 직접 결정하는 체제로 바꿨다. 둘째, 육조직계제를 도입했다. 육조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가 왕에게 직접 보고하게 했다. 의정부를 거치지 않았다. 셋째, 사병을 완전히 혁파했다. 왕자들과 공신들의 사병을 모두 없앴다. 모든 군사력을 국가가 독점했다. 태종은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을 가차없이 제거했다. 개국 공신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조준, 유배, 하륜, 잠시 숙청했다가 나중에 복권. 심지어 자신을 도운 이숙번도 나중에 제거했다. 이숙번이 너무 많은 것을 안다. 위험하다. 태종은 냉혹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다. 심지어 처남들도 죽였다. 민씨 일족이 권력을 키우자 태종은 이들을 숙청했다. 부인 원경왕 후민씨가 애원했다. 전하, 제 오빠들을 살려주십시오. 태종은 거절했다. 왕권을 위협하는 자는 누구든 제거한다. 왕후의 오빠라도 예외가 없다. 민씨 일족은 죽었다. 원경왕후는 충격을 받고 태종을 멀리했다. 그러나 태종은 유능한 왕이었다. 그는 조선을 안정시켰다. 호패법을 실시해 인구를 파악했다. 조세제도를 정비했다. 화폐를 발행했다. 외교를 안정시켰다. 명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켰다. 천문학, 농업기술이 발전했다. 태종 18년 치세 동안 조선은 크게 발전했다. 백성들의 삶도 나아졌다. 태종은 폭군이면서 동시에 명군이었다. 1418년 태종은 왕위를 아들 충령 세종에게 물려주었다. 제위 18년이었다. 태종은 46살이었다. 아직 젊었다. 그러나 그는 피곤했다. 나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동생들을 죽였고 신하들을 숙청했다. 이제 쉬고 싶다. 태종은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했다. 세종의 치세 초기, 태종은 뒤에서 조언했다. 강력한 왕권을 유지해라. 신하들을 경계해라. 세종은 아버지의 조언을 들었다. 1422년 5월 10일 태종이 죽었다. 48살이었다. 병으로 죽었다. 평화로운 죽음이었다. 세종이 슬퍼하며 장례를 치렀다. 태종은 헌능에 묻혔다. 그의 일생은 파란만장했다. 18살에 정몽주를 죽였다. 24살에 동생들을 죽이고 권력을 잡았다. 26살에 왕이 되었다. 18년 동안 통치하며 조선을 안정시켰다. 48살에 죽었다. 태종은 피로 권력을 얻었고 피로 권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동시에 조선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다. 태종의 유산은 무엇인가? 강력한 왕권. 태종이 확립한 왕권 체제는 조선 500년 동안 지속되었다. 조선의 왕들은 태종이 만든 체제 안에서 통치했다. 세종도, 성종도, 선조도, 영조도, 정조도.
모두 태종이 만든 강력한 왕권 시스템을 활용했다. 태종이 없었다면 조선은 이렇게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가가 컸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형제들, 신하들, 처가 일족들. 태종의 손에 피가 묻어 있었다. 태종은 영웅인가, 폭군인가, 명군인가, 살인자인가? 역사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이것만은 분명하다. 태종은 조선을 만들었다. 피로. 엔딩 및 다음 회 예고. 1398년 8월 26일 밤의 회상. 나레이션. 1398년 8월 26일 밤. 한양은 피로 물들었다. 정도전이 죽었다. 남은이 죽었다. 조영규가 죽었다. 심효생이 죽었다. 세자 방석이 죽었다. 방번이 죽었다. 하룻밤에 조선의 미래가 바뀌었다. 왕자의 난. 그것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었다. 두 가지 정치 이념의 충돌이었다. 정도전의 재상 중심 정치 vs 이방원의 강력한 왕권. 이방원이 승리했다. 그리고 조선은 강력한 왕권의 나라가 되었다. 태조 이성계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동지 정도전을 잃었다. 아들 방석과 방번을 잃었다. 왕위도 잃었다. 그는 함흥으로 떠났다. 다시는 한양에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1400년 결국 돌아왔다. 정종의 간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는 궁궐에 들어가지 않았다. 별궁에서 지냈다. 1408년 태조는 죽었다. 74살이었다. 그는 불행한 말년을 보냈다. 영웅으로 시작했지만 비극으로 끝났다. 이방원은 모든 것을 얻었다. 권력을 얻었다. 왕위를 얻었다. 조선을 얻었다. 그러나 대가를 치렀다. 동생들을 죽였다. 신하들을 죽였다. 처가 식구들을 죽였다. 그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태종은 평생 악몽에 시달렸다. 밤마다 방석의 얼굴이 보였다. 형님, 왜 저를 죽였습니까? 태종은 잠들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다. 조선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태종은 끝까지 자신을 정당화했다. 조선 왕조는 계속되었다. 태종 이후 세종이 왔다. 세종은 위대한 왕이 되었다. 한글을 창제했다. 과학을 발전시켰다. 문화를 꽃피웠다. 세종의 업적은 태종이 만든 강력한 왕권 위에서 가능했다. 태종의 피가 세종의 영광을 만들었다. 조선은 518년을 이어갔다. 그 시작은 이렇게 피로 얼룩져 있었다. 이것이 금단의 역사다. 다음 회 예고. 나레이션. 다음 편 EP3. 세종대왕, 성군의 그림자. 세종은 완벽한 성군이었는가? 그의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무엇인가? 한글 창제는 정말 백성을 위한 것이었나? 대마도 정벌의 진실은? 세종의 아들들은 왜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나? 세종 이면의 이야기. 금단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EP에서 다시 만나요.